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적 발표 바로 다음 날에요. 주가가 무려 10%나 폭락했어요. 이게 거의 13년 만에 겪는 가장 큰 일을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숫자로 보면 그 충격이 더 와닿죠. 단 하루 만에 사라진 시가총액이 3,5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70조 원입니다. 470조 원이요? 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웬만한 글로벌 대기업 하나가 그냥 하루아침에 징벌해버린 셈이죠. 역사상 하루 손실액으로는 엔비디아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고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 혁명에 열광하고 있고 모두가 마이크로소프트를 그 선두주자로 꼽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픈 AI에 가장 먼저 투자해서 챗 GPT를 선점했고 모든 제품에 코파일럿을 넣으면서 제일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죠. 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AI에 대한 그 막대한 투자가 오히려 주가를 끌어내리는 이 역설적인 상황. 오늘은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을 둘러싼 시장에 극명하게 엇갈린 시선. 다시 말해서 단기 성과에 대한 압박과 장기적인 비전 사이의 그 팽팽한 줄다리기를 좀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표면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죠. 월스트리트가 이토록 실망한 지표적인 계기는 뭐였나요? 장부상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의 성장률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대치에 못 미쳤더라. 네,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분기에 애저가 최소 40%는 성장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이 40%라는 숫자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시대에도 압도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어떤 상징 같은 거였죠. 아, 상징적인 숫자. 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38%에 그친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고작 2%포인트 차이 때문에 470조 원이 날아갔다는 건가요?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게 바로 시장의 냉혹한 현실인 거죠. 미조증권의 한 분석가는 보고서에서 애저 성장률이 40%를 넘지 못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당분간 죽은 돈, 데드머니처럼 보일 수 있다는 아주 강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죽은 돈이라니 표현이 아주 강절하네요. 그만큼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얼마나 높았고 또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실망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숫자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건데 그럼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기라도 한 건가요?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놀랍게도 수요는 전용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계약하고 대기 중인 주문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수요는 폭발적인데 성장률은 기대에 못 미쳤다? 그건 또 무슨 말이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걸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RPO, 즉 남은 계약 이행 의무라는 지표인데요. RPO요? 네, 쉽게 말해서 이미 계약은 다 끝났지만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미래에 발생할 확실한 매출을 의미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분기 RPO가 무려 6,250억 달러에 달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0%, 그러니까 2배 이상 폭증한 수치입니다. 와, 주문이 너무 많아서 처리를 못하고 있을 정도라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대체 어디서 길이 막힌 겁니까? 바로 AI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GPU,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아, GPU요? 역시나. 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는 극심한 GPU 부족에 시달리고 있죠.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이 자원을 확보하려고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아주 중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이라면? 어떤 선택을 말하는 거죠? 한정된 GPU 자원을 어디에 먼저 쓸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한쪽에는 당장 돈을 내고 GPU를 빌려 쓰겠다는 외부 고객들, 즉 애저의 매출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자사의 미래를 책임질 코파일럿 같은 내부 AI 제품 개발팀이 있는 거죠. 아, 외부 고객이냐? 내부 개발팀이냐?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서 후자를 택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외부 고객에게 돌아갈 GPU 물량을 줄이고 그 자원을 내부 R&D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결정한 거죠. 와, 그건 정말 대담한 결정이네요. 이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밤 손님으로 가득 차는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의 주인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장 테이블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려줄 스타셰프를 주방에서 빼내서 아무도 보지 않는 뒷방 연구실로 보내는 거예요. 매출을 포기하고요. 왜죠?
왜냐하면 내년에 세상을 놀라게 할 혁신적인 신메뉴를 개발하라는 특명을 내린 거죠. 당장의 매출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미래에 더 큰 성공에 베팅을 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아, 비유를 들으니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당장의 현금 흐름을 포기하고 미래의 대박에 투자한 거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한쪽에서는 아니 당장 손님들이 줄을 서 있는데 무슨 소리냐? 빨리 요리를 내와서 돈을 벌어라 라고 외치는 조급한 투자자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저 주인은 미래를 볼 줄 아는군. 내년 신메뉴가 대박을 터뜨리면 식당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장기적인 안목의 분석가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먼저 그 장기적인 비전을 옹호하는 쪽의 논리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죠. 그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번스타인의 마크 모들러나 도이치뱅크의 브래드 젤릭 같은 분석가들이 대표적인데요. 그들은 이번 결정이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아주 고도로 계산된 의식적인 트레이드오프였다고 분석합니다. 의식적인 트레이드오프. 네. 그들이 보는 더 큰 그림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단순히 컴퓨팅 파워를 빌려주는 인프라 사업에만 머물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인프라 사업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남에게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사업, 즉 애저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 땅 위에 직접 화려한 백화점을 짓고, 즉 코파일럿 같은 걸 만들어서 명품 브랜드를 입점시켜서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직접 창출하는 사업자가 되길 원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 임대업자가 아니라 개발자가 되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내무 목표가 코파일럿이 3년 안에 연매출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면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중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0억 달러라니 베팅의 규모가 엄청나군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바로 회의론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베팅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너무 오만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법한데요. 바로 그 점을 UBS의 칼 키어스테드 같은 분석가들이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의 논리는 아주 명쾌해요. 전략은 훌륭하다. 하지만 시장은 증거를 원한다는 거죠. 증거를 원한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토록 귀한 GPU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코파일럿의 사람홍량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뚜렷한 데이터가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종류의 새로운 도전에 항상 성공했던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 야심차게 내놨던 MP3 플레이어 준이나 윈도우 폰처럼 실패한 사례도 분명히 있고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는 우려가 당연히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회의론자들은 AI의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경쟁 환경을 지적합니다. 이 시장은 이미 구글, 아마존 같은 거인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뛰어들어서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레드오션이라는 거죠. 확실히 경쟁이 치열하죠. 그래서 키어스테드의 우려는 이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자들에게 미래의 AI 시대의 지배자가 될 거라는 약속을 담보로 현재의 높은 주가를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더 날렵하고 빠른 스타트업이 1년 뒤에 더 나은 코파일럿을 들고 나온다면 그때가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믿음직한 애저의 성장세는 잃어버리고 치열한 애플리케이션 전쟁에서는 2등으로 밀려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바로 이 리스크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한 시나리오네요. 결국 회의론자들의 요구는 미래의 청사진만 보여주지 말고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숫자로 증명해라 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신용을 얻기 전에 먼저 결과를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압박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의적인 시장을 앞에 두고 자신들의 장기적인 베팅이 옳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하는 일종의 기다림의 게임에 들어선 셈이네요. 네, 이제는 증명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핵심은 단연 코파일럿의 수익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코파일럿의 수익화. 네, 얼마나 많은 기업과 개인이 코파일럿 유료 버전을 쓰기 시작했고 이걸 통해 분기마다 얼마의 매출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한 숫자로 보여줘야만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잠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당장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기적인 신호 같은 건 없을까요?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건가요? 긍정적인 신호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회의적인 보고서를 냈던 UBS조차도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변수가 있다고 언급했어요. 오, 그건 뭔가요? 바로 오픈 AI와의 클라우드 계약입니다. 챗GPT가 사용하는 그 막대한 양의 클라우드 비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요. 다음 분기 애저 성장률은 시장 기대치에 좀 더 가까운 39% 수준까지는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 그건 희소식이네요.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거군요. 사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건 비단 마이크로소프트 한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AI처럼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모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딜레마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 같아요. 당장 성과를 내라는 시장의 압박과 미래를 위한 장기 R&D 투자 사이에 영원한 줄다리기 말입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모든 CEO들이 이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겁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 기업들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됐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단순히 실적이 나빠서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거대한 전환점에서 의식적인 선택을 했고 시장이 그 선택에 의미를 두고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 AI 시대를 흔히 골드러시에 비유하잖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 골드러시에서 과연 금을 캐는 데 필요한 삽을 파는 사람, 즉 애저 클라우드가 되는 것이 더 현명할까요? 아니면 직접 금을 캐는 사람, 코파일럿 같은 AI 모델이 되는 것이 더 현명할까요? 와,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삽을 파는 건 안정적이지만 큰 돈을 벌긴 어렵고 금을 캐는 건 대박을 노릴 수 있지만 리스크가 크죠. 바로 그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둘 다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삽을 만들어서 파는 동시에 그 삽으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금을 캐내겠다는 야심이죠. 하지만 시장은 지금 당장 하나를 선택해서 확실한 성과를 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게임의 진정한 승리 조건은 이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둘 모두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